예, 김성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성식 후보도 선거 공보를 보니까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런 얘기 해놓으셨습니다. 그건 좋은 얘기죠. 그러나 좀 묻고 싶습니다. 2003년에 한나라당 정조위원장을 할 때 법인세 인하 그리고 출총제 폐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벌들이 빵집에 순대, 떡볶이까지 진출하게 된 데는 출총제가 폐지된 게 사실 굉장히 컸는데 2003년에 그런 주장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만 2008년 12월 달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그래서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2008년 12월 달에 통과했는데 거기에 명백하게 찬성했습니다. 4대강 예산도 4대강 예산 날치기에도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소위 형님 예산 날치기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맥락과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열심히 일했던 의원이 김성식입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기술 탈취를 할 경우 징별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법으로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우리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횡포를 할 때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재 조치도 제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증여의제 과세를 하도록 최초로 그 제도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저 김성식을 최우수 의원으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출총제 문제는요. 이것은 올해 2009년 10년에 들어와서 여야 합의로 출총제라는 사정 규제는 없애고 사후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진출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강화해서 규제를 하자고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고, 종부세 법안요. 우리 현 정부가 아예 없애려고 할 때 저는 종부세는 남기되 노인들께서 소득도 없는데 계속해서 종부세를 많이 내는 부분은 줄여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아마 18대 국회에 안 계셔서 이런 세법들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4대강 예산 알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4,250억 원을 깎았고 복지를 제대로 하라고 제 주도권 소신껏 토론이라는 말한 걸 사람입니다. 말씀하세요.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법인세나 출총제 폐지, 이 점이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민주화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왜 골목 상권이 죽어가느냐. 그것은 재벌들이 부자 감세를 통해서 돈을 벌면서 고용을 늘리거나 오히려 수출 주도형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에 진출했습니다. 골목 안에 SSM을 만들고 이런 근원이 되는 것이 저는 출총제 폐지였다고 생각하는데 2003년에 이미 법인세 폐지하고 출총제 폐지 주장을 하셨던 것은 지금 공약에 법인세 폐지라고 하시면 지금 어떤 오해를 사실지 잘 지금 생각하시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방송법 그리고 IPTV법도 그 날치기 과정에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도대체 김성식 후보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소속, 꼼수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김용석 후보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너무 말씀만 하시고 넘어가시는데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없앤 것은 지난 정부입니다. 네네. 이 점은 분명히 제가 우리 김용석 후보에게도 제가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아까 시각장애인 우리 지역에 실로암 센터가 있고 거기 최동익 관장이 이번에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됐습니다만 시각장애인들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관악구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관악구의 시각 장애인들 무려 390여 명 지금 갑구에만 있습니다. 을구도 합치면 무려 500명이 되는데 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김용석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김성식 후보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가장 핵심이 이제 후보자님은 한나라당 그 시절에 탈당하셨죠. 그래서 그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됐는데 새누리당 당헌 당규 제5조에 보면은 탈당 시 5년 내로 복당 불허한다. 그러니까 탈당하여 총선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시 해당 행위로 보아가지고 재복당 시 최고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새누리당에는 복당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난 3월 21일자 그 후보자님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도 당선되어도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많은 관악합의 유권자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확실하게 그 복당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그 점에 확실히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한 후보는 저에게 복당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후보는 복당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의 정치 개혁을 위한 결단을 이렇게 선거에 이용하는 모습 저는 참으로 안타깝네요. 우리 관악 구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왜 탈당을 했는지. 많은 한나라당 우리 당원들 당시조차도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으면 걱정하는 당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정당이 더 개혁돼야 된다. 할 말에 온 김성식이가 좀 나서봐라. 저는 그래서 새심파로서 4년 내내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의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서 가로막은 사람이 접니다. 아까 유승민 후보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맞장구를 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허위사실입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소득세 증세까지 해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아까 날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지금 저는 종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제가 물은 복당 얘기나 드리기 탈당을 위해서 하는 말씀하셔야 겁니다. 돼요. 종편과 관련해서도요. 신문사가 종편에 들어온 법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했고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복당 문제요. 저는 주민 여러분, 저 김성식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전체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몸을 던져서 탈당으로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그 후 한나라당도 변화하면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그러한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또 당에서도 이런 경우에까지 공천을 할 경우 참 체면이 서지 않는 탓인지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고 탈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인 중에 한 명인 우리 권영진 의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당의 쇄신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셔야지 시간을 잡고 가는데 예. 당의 쇄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천을 그 지역을 무공천한 것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공천 중에 제일 잘한 공천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당선되어도 상당 기간 기본적으로 무소속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이번에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후보들의 됐어요. 제가 주도권이니까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당개혁의 여러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좀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보 공개를 후면에 소명란에 보면 유경식 의원님께서는 집시법으로 전과 기록이 있고 또 김성식 후보께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전과 기록에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용 후보님께서는 집시법을 반대하는 걸 찬성 동의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그러시다면 김성식 집시법이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야간 집회나 이런 것들을 금지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반대했던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식 후보님께서는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전과 기록이 특별 사면을 받으셨는데 지금이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으로 열정을 바친 점을 지금도 후회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 정치를 잘할 거고요. 국가보안법은 점점 놔두면 이제 자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갖고 너무 이념 논쟁을 하기보다 인권은 잘 보호하고 또 북한 정권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드는 이 현실 또한 잘 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답변을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저는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자나 사회주의로 우리나라를 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의 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이고 경제는 중도 개혁적이고
또 사회적 이슈, 비정규직 이런 문제는 진보적인 이런 입장도 들어 섞으면서 우리 모두가 통합적인 이런 정치를 해나가는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자가 되고자 합니다. 예. 세 분 후보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시간은 1분입니다. 1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유기용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죠.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당적을 바꾸거나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뽑아주신 국민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교육의원으로서 구암고등학교 설립하고 영어마을,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서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관악의 교육 지도를 바꿨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도약을 관악에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선의 아픔을 겪었지만 한 번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을 지키면서 관악구민 여러분들과 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 반드시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심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자유선진당 김용섭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관악구 유권자 여러분, 진정한 보수는 자유전진당입니다. 자유전진당에는 민족과 동포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 바쳐 단식 투쟁을 하는 박선영 의원님 같은 똑똑한 분도 계시고 기호 3번 김용석 같은 깨끗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번 4.1 총선에서는 관악의 일꾼, 정치에 때가 묻지 않은 새내기 기호 3번 김용섭을 꼭 찍어주십시오. 말보다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기호 3번 김용섭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모습으로 되겠습니다. 양심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유세 차량에 멀티비전이나 로고성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거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관악 유권자 여러분, 기호 3번 김용섭이야말로 새로운 인물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무소속 김성식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이번 총선 정당의 의석수나 따지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정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되고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 또 진보당들도 다 국민들 앞에 더욱더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그런 정치를 새롭게 하고 민생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정책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김성식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의정평가 1위 국회의원이 된 것도 저는 다 주민 여러분 덕분이며 여러분에게 그 영예를 다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비방하고 편가르기나 하는 정치, 남을 삐뚤게 보는 정치, 이런 것들은 또 실제 본인이 정치를 하더라도 편가르고 삐뚤게 정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정당과 고향을 떠나 저 김성식 믿고 성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소신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선거입니다. 김성식 믿어주십시오. 저는 관악구를 믿습니다. 함께 당당한 선택으로 승리해 주십시오. 세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 봄입니다만 여름 햇볕보다 더 뜨거운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들으신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견을 비교하여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세 분 후보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